학교를 안 간 것뿐만 아니라 뭐 집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. 정말 불안했어요. 근데 이게 변화하더라고요. 우리 애도 할 수 있다는 걸 보고 굉장히 좀 안심했죠. 걱정 마세요. 지원센터큐가 해결해 드립니다. 우리 아들이 중학교 이제 들어가면서 학교를 안 나가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걱정이 되니까 회사도 잘 못 가게 되고 특별히 왜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애들도 반에 이제 중학교 같은 반에 한 명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도 없고 기초 학력도 떨어져 있고 학교를 가는 의미를 잘 못 찾는 것 같더라고요. 뭐 공부를 못 따라가는 것도 있고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그 사귀는 법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학교에 가도 재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뭐 가기 싫었겠죠. 그걸 지켜보면서 이제 너무 이제 힘들죠.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방황을 많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중학교 입학하면서 모든 문제가 조금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초등학교 때는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, 자전거 이런 거를 아주 운동을 좋아했고요. 축구를 잘했고 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숙제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 생활 패턴이 망가지고 이제 컴퓨터 같은 걸 사용을 잘 못하는 좀 편이었던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혼자 그 수업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학기 때 이제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고요. 그래서 뭐 소아정신과에도 가보고 마음건강센터에도 가보고 뭐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우리 아들하고 뭐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어떤 처방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.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분별력이 없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게 동작하는 게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우리 부부가 이제 그때부터 좀 빠르게 좀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조금 늦으면은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. 우리 애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. 분별력도 없고 맨날 무슨 얘기 했냐면 나는 뭐 공부도 안 하고 대학도 안 가고 고등학교 가면 배달하겠다 오토바이 사가지고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? 이게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. 정말 불안했어요. 그런데다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디를 갈 줄을 몰라요. 맨날 이거 제 잘못이에요. 이게 뭐 내가 맨날 태워줘. 그러니까 버스 전철 타고 혼자 어디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중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. 우리 큰애는 이제 뭐 저보다 더 잘 이용을 해요. 이 네이버 지도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굉장히 어디 잘 다녀요. 혼자서도. 근데 우리 둘째는 그 센터까지 가는 방법도 모를 것이고 그런 게 걱정됐죠. 이게 의지가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쓸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갈 수 있을까? 근데 유선 전화로 이제 연락을 센터에 하고 버스를 타서 버스에서 와이파이로 대표님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것까지를 이제 과정을 보고 이제 첫 발을 좀 뗐구나. 얘가 조금 이제 희망이 생길까? 뭐 좀 사람 될까?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어디 혼자 잘 갑니다. 이제 아무데나 버스 노선 보고 전철 보고 그래서 그것만 해도 많이 배운 거죠. 사실은 양재동 같은 데 가면 지형 지물을 보고 여기가 어디쯤이고 뭐 센터를 어떻게 가면 되겠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뭐 참 감사한 일이죠. 진짜로 2시, 4시, 6시까지 게임하고 안 자고 그랬거든요. 그걸 참고 자고 아침에 8시 전에 일어나고 어디 나가고 그거를 하게 됐죠. 이제 센터에 다니면서 매일 시간을 적었어요. 우리 애가 센터 가는 시간을. 방학 때는 학교를 안 가니까 센터 매니저 선생님들이 10시까지 와 했거든요. 근데 10시까지 가겠어요? 학교도 안 가던 애가. 뭐
학교를 안 간 것뿐만 아니라 뭐 집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막 그냥 개판 쳤으니까. 근데 1월 달에 보니까 가긴 갔어요. 그래도 그 센터에서 잘 끌어주니까 가는데 뭐 12시에 일어나서 뭐 2시까지 가고 그러다가 2월 되니까 9시 45분에도 가고 막 그 변화가 제가 그 그래프도 그려봤는데 이게 변화하더라고요. 이게 왜냐면은 이제 애들이 관심 받고 사랑받고 하면 변하니까. 아, 나한테 관심 있고 잘해준다는 걸 아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가고. 습관이라는 게 이제 한 100일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? 뭐든지 100일만 해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우리 애도 할 수 있다는 걸 보고 굉장히 좀 안심했죠. 뭔가를 열심히 할 준비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. 한 30년 동안을 정말 일을 해야 되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 근데 성인이 되는 나이를 한 30세는 돼야 성인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20대는 또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준비하는 단계고 뭐 30살부터 그래도 한 30년 해도 60살밖에 안 됐거든요. 그 이후에 또 뭘 해야 될 텐데 적어도 30년은 매일 뭘 해야 된다. 30년을 매일 뭘 하면 얼마나 뭘 잘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. 그러니까 매일같이 쉬지 않고 그걸 하는 게 재능이다. 딴 게 없고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우리 애도 그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이제 학교 끝나고 센터 가고 이 생활을 하고 있어서 만족스럽고 이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이제 드니까 처음에는 이제 대표님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. 나중에 뭐 공부 뭐 그런 얘기 하루에 8 공부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아니 제가 그랬어요. 뭐 아니 뭐 집에도 안 오는 애가 뭐 공부를 무슨 공부를 하겠냐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욕심이 생기는 단계가 오더라고요. 아 우리 애가 공부를 이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. 얘가 뭘 공부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. 우리 애한테 야 너는 혁명적으로 변화했다. 제가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.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, 사실은. 근데 사실은 이제 센터가 그런 얘기를 처음부터 했어요. 우리는 목표가 그 비행을 멈추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표다. 학교에서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고 잘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심리상담센터 같은데 이렇게 전화해 보면 애가 와야 된다. 애가 안 오면 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. 대부분 이제 그렇죠. 근데 이제 대표님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우리 애가 여기 안 올 텐데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? 다 옵니다. 우리가 다 오게 합니다.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뭔가 사례 같은 거 얘기해 주셨을 때 좀 많이 신뢰가 갔던 것 같아요. 걱정 마세요. 지원센터 큐가 해결해 드립니다.